선거망에 침투해서 명부 탈취가 가능했다. 국정원에서 헌재에 정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재명의 국정마비, 예산 폭거나 아니면은 22번의 탄핵, 무차별 탄핵, 지금 이제 그 이후에 29번까지 됐는데 무차별 탄핵으로 사실상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그래서 계엄 선포의 한 이유가 됐고, 또 하나가 바로 부정 투표, 부정 개표죠. 부정 개표 의혹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음모론 부정 투표 개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많은 의혹 제기가 있고 특히 국정원에서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선관위가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이 군도 투입을 하고 했었죠. 자, 바로 그 문제인데, 오늘 이 국정원 제3차장,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죠. 백종욱 전 3차장이 오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말에 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백종욱 전 3차장의 프로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IT 전문가인데 이 정보보호학, 원래 학부 때부터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정보보호학입니다. 정보보호학. 상당히 큰 전문가죠. IT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 안보센터장도 했고, 또 국정원에서 3차장을 하기 전에 국가사이버 안보 센터장, 국가사이버 안보 센터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T 보안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정보 보안학과 이런 데 초빙 교수도 했습니다. 상당히 전문가인 셈인데,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오늘 공개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망, 여러 이제 망이 있죠. 선관위에도, 일반 기업에도 몇 가지 망이 있는데, 선관위의 인터넷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망, 업무를 보는 업무망, 각 부서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업무망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망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사이에 접점이 있다. 그런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를 하면서 업무망에 해킹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업무망에서 바로 선거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선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분리가 돼서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가 돼 있어야지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게 서로 선관위는 망과 망 사이에 서로 연결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들어가면은 업무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선거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외부에서 침투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망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선관위가 이용을 하는 망으로 전체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게 이 선거망인데, 이 선거망의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선거망이 다른 업무망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망 분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망들이 완전히 딱딱 단절돼서 망 분리를 해야지 한쪽에 들어가더라도 선거망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선관위는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침투를 하는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망 연결이 다 돼 있다. 자, 이런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 전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때 왜 그러면은 그 국정원이 이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을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 그때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원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선관위 망을 볼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국정원에 제공하지 않았으면은 국정원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관위에서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선관위가 제공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제출받는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을 그 점검을 할 때도 해킹 가능 여부를 점검을 할 때도 그 정도는 제공을 받는데 그 정도를 제공을 받아서 다른 곳은 뚫리지 않았다. 그 국정원이 지금 하는 곳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이게 어떤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곳은 뚫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는데 정보를 제공받아서 하는데 선관위만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것은 취약점이 안 생겼다. 그러니까 선관위만 허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외부 해킹을 통해서 이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 내용을 탈취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 통합선거인 명부, 이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그 망에 대해서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부 내용을 아예 탈취를 하거나 명부 안에 변경을 할 수 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다.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을 해서 그 이제 선거인 명부 4,400만에 안 들어있는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을 해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2023년에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그 비밀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1, 2, 3, 4, 5 같은 보안 장비의 암호가 취약했던 사례는 한 건이 아니고 수십 개에 달했다. 선관위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암호가 1, 2, 3, 4, 5 이렇게 해놓은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 개에 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국정원이 점검할 당시에 서버를 탈취한 사람이 통합 유권자 명부를 바꿀 수 있었느냐? 일단 그 국정원이 들어가서 이제 봤을 때 통합 유권자 명부를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었느냐?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 그리고 가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유령 유권자를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투표장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시스템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가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자, 이러면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는 또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에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죠.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 해커가 들어와서 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조작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그때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사실 선관위에서 저희가 시스템의 5%밖에 못 봤다. 5%밖에 못 봤다. 점검한 5% 내에서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선관위의 전체 장비가 한 6,4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00대의 장비가 있는데 선거 관련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17대 전체의 5% 정도만 확인을 했다. 그런데 그 5% 안에서는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정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라면은 나머지 95%도 또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회 쪽에서 질문을 하기를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민주당 쪽에서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안 취약점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은 이 보안 점검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은 그 점검 차원을 넘어서 더 높은 단계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이 백종욱 전 3차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신중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한 결과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해커가 침투를 했다. 아니면 부정 투표가 있었다.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전체 장비 6,400대 중에서 5%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근데 5% 안에서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꼭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거를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지금 또 이 5%밖에 검증을 못했다는 이야기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여러 군데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종옥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선관위 종합 시스템과 관련해서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을 했다. 선거 시스템이 공격받으면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게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만약에 지금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답을 합니다. 해킹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는데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IT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오늘 전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음모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좌파에서 극우 이렇게 무조건 몰아붙이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딱 학원에서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들이 워낙 많고 국정원의 점검도 이렇게 허술한 게 나왔기 때문에 다 진위를 살펴봐야 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곁들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 전에 김어준 씨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습니다. 이재명도 성남시장 시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는 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또 백종욱 전 3차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논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정언이 있었습니다.